점 봅시다. 자, 24페이지에서 복소수 위주로 나가는데 그래도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에서 좋은 개념들이 조금 있어서 아예 그쪽까지도 미리 좀 문제를 풀어보는 쪽으로 가도록 합시다. 알겠지? 네, 3, 4차 방정식 전까지면은 부등식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 경우의 수가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혹시 몰라서 오늘 문제를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이거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있는 거 우리 숙제로 했었던 거 있죠? 네. 숙제가 36페이지 1번까지였었잖아. 네. 그치?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나가고 이번 주에 근데 거기 넘었으면 그 이후로는 일단은 경우의 수를 조금 하도록 합시다. 응?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이번에 두 번 공부를 하잖아. 금요일하고 일요일날. 그래서 일요일까지 이 36페이지까지는 최대한 한번 해보고 36페이지 1번까지는 한번 해보고 그 다음 거는 선생님이 조금 2번이나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는 보세요. 네. 알겠지? 풀어보고 이제 주말에 그리고 선생님은 36페이지까지 일단 해주고 시간이 남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럼 선생님이 경우의 수를 나간다고. 경우의 수가 시험 보고 그래서 조금 남겨놓고 일단 한번 해보고 알겠지? 그 다음에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서 지금 너희 시험 범위 이슈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경우의 수가 안 들어가면은 여기 비주한테는 쌤이 경우의 수가 안 들어가고 3, 4차 방정식까지 한다고 말을 하셨대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일반적인 학교들 시험 범위예요. 근데 저희한테는 무조건 경우 1, 3단원을 다 끝내고 남은 시간 동안 2단원 되는 대로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2단원 저 학교 선생님이 나가기가 만만치가 않으실걸? 그러면 아마 3단원 대충 하시고 네. 선생님 경우의 수도 풀어오는 거였어요. 경우의 수를 풀었다고? 풀어오는 거였어요. 아니요 풀어놓은 건 아니었어. 36페이지로? 36페이지까지만 가면 돼. 자 1자 우리 24페이지 일단은 공부 그렇게 가고 그리고 최윤이뿐만이 아니고 비주나 지훈이도 정보가 주어지면 선생님한테 바로 연락해줘. 예. 왜냐면 우리 지금 막 작업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어. 나 비주가 오늘 물어봤는데 안 들어간다고 했고 저희는 학기 초반 한 지난주쯤에 여쭤봤는데 그때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이게 그 사이에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마 그러면 안 될 공지를 거야.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학교에다가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학교에다 연락을 해보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 들어있으니까 여쭤보고 월 주초에 바로 연락을 해줘. 예. 지훈이 비주 다 연락해줘. 근데 알겠지? 제가 오늘 물어봤는데 또 물어보면은 얘가 미친놈이 아 그렇겠구나. 그리고 저희가 하면 월요일에 들어있으니까 상관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번 주말부터 막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네. 알겠지? 자 6번부터 5번 6번까지 어때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다음에 12번까지 다 괜찮았죠? 근데 11번 같은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어떤 느낌인지 보이지? 차수 줄이기의 느낌 그거야. 네. 알겠지? 딱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즉 Z가 2 플러스 루트 2i라고 했을 때 얘를 근원하는 2차 방정식을 빨리 잡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Z의 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4는 마이너스 2요. 그러니까 얘를 넘겨줘. 우리가 원하는 얘의 값은 마이너스 6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얘들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나 이런 의미 있는 거는 선생님 가르치는 거에 제일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시험에 나왔었던 문제들이야.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보는 거 예를 들면 이거 봤겠지만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차수 줄이기 저런 게 나오나 막 이럴 수 있지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는 다 시험의 포인트가 되는 것을 잡아주는 거니까 무조건 익힌다고 생각을 하세요. 18번까지는 어떠니? 괜찮아요. 15번도 괜찮았죠? 네? 아 네. 자, 18번 괜찮은 거 맞아요? 네. 오케이. 자, 19번에서부터 보시면 19번에서 얘들아 20번 같은 거 하고
21번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20번이나 20번하고 21번은 차이를 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숫자로만 이렇게 딱 주어져 있잖아요. 얘가 왜 그런가 했더니 얘가 켜져 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아가지고 부담스러운데 그러고 있었어. 쌤이 빛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자, 이거 봅시다. 마이너스 이거 왜 비웃지, 지훈아? 자, 아니 저 이렇게 숫자가 주어지잖아요. 숫자가 주어지면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아주 속 편합니다. 얘를 뭐로 보는 거야? 루트 2i라고 꺼내놓고서 문제를 푸세요. 알겠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편한데 그런 경우에 이 분모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얘가 루트 2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i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i구나 이렇게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21번 보세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루트 a하고 루트 b가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에다가 a, b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자,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a가 음수고 b가 양수입니다. 이러면 되나요? 아니라고 했어. 여기에 이퀄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알겠지? 네, 꼭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이거는 맞아요. 이거일 때 이렇게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에 등호가 써먹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2번, 23번은 어때요? 저 22번 22번 한번 봅시다. 제 한 근이 알파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한 근이라는 거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 x, 그러니까 알파가 근이다. 얘가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받는다. 혹은 넣으면 성립한다. 그런 얘기니까 2에다가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은 0이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자 보세요. 지금 뭘 물어봤냐면 알파의 4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가시느냐. 자 봐봐. 두 가지가 있는데 얘가 0이니까요. 얘를 2의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나오고 얘가 rx가 나오는 건데 얘가 0이니까 rx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가는 게 좋아요. 이 경우에는 얘가 시원하게 보이면 괜찮은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수 줄이기로 가는 겁니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이 알파가 되는데 여기다가 알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겠죠. 괜찮지? 그럼 알파의 4제곱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알파의 4제곱은요.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고 얘를 제곱을 해도 되지만 2분의 1의 알파에 여기다가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거에다가 요걸 딱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2분의 1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알파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넣읍시다.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얘가 뭐가 되니? 얘가 아까 전에 여기서 나왔죠?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분의 1이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플러스 2분의 1 여기까지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은 괜찮니? 네. 24번 괜찮았어요? 네. 똑같아요. 24번은 이거 이용하는 거다 얘들아. 응? x의 값이 정확하게 안 나와야 되는데 구하기를 해야 돼. 그걸 1차로 바꿔주는 상황이야. 알겠지? 네. 이런 건 참 많이 나오니까. 이거 테스트에 있었어요. 그래요? 네. 선생님이 1학년 테스트를 담당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걸 냈을까요? 너희들이 이걸 공부를 해왔으면 그거를 맞출 수 있잖아요. 맞출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이 테스트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저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 학교는 아닌데 우리 학원 다니는 작년 1학년 그러니까 저 지금은 2학년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약간 그렇게 얘기했어. 테스트를 보면 좀 얄밉대 테스트가. 왜 그러냐면 테스트를 보면 저번 수업 시간에 한 거를 열심히 공부를 하면 풀 수 있고 그거를 계속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되게 신경이 쓰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내잖아. 그렇게 내는 거야 출제를요. 지난주에 공부했었던 거 문제 이런 것들 다 복습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습을 한 친구들이나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저 점수가 테스트 점수가 높을 거고요. 이렇게 갑니다. 자, 27번까지는 괜찮니? 31번까지 괜찮니? 네. 31번. 31번 한번 봅시다. x의 2차 방정식에서 얘가 나오면 얘들은요. 자, 저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3x의 제곱 이거 풀이가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되는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3알파 마이너스 k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뭐가 되냐면 3베타 마이너스 k에다가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았는데 우리는 두 가지가 머릿속에 다 떠올라야 되지. 뭐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5요. 알파 베타는 3분의 k요. 이게 보여야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넣으시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3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k에 알파 플러스 k가 되는데 이것도 똑같겠죠.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3 플러스 k에다가 베타 플러스 k 이렇게 잡아주시면 얘는 3에다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k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k 이렇게 잡아놓고 요거 이용해서 k로 표현하고 그치? 요거의 값은 3분의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지 않을까요? 괜찮니? 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 네. 정리를 그냥 이렇게 해주고 뭐 또 혹시 다르게 푸는 사람 있나? 아니요. 이렇게 풀면 괜찮을 것 같아요. 32번 요거 괜찮나요? 네. 네. 자 33번 괜찮나요? 네. 자 34번 괜찮나요? 네. 34번 한번 봅시다. 34번이 이게 문제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분은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자,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씁시다. 그럼 저거랑 똑같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고요. 알파 베타는 b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이번엔 뭐가 되냐면 3ax 플러스 3b는 0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2하고 베타 플러스 2네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는 거야. 적용을 시켜보니까 뭐가 되냐면 얘네 둘을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플러스 4가 돼야 되는데 걔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a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a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a 값은 그랬어요. 그러면 두 개를 한번 곱해봅시다. 얘하고 얘를 곱하면 알파 베타에다가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가 나오는데 얘가 3b입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자,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요. 얘는 2라는 게 보이네요. 그러면 얘는 b가 되고요. 얘는 4 더하기 4는 3b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b는 4가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b는 4가 또 나왔어요. 그게 여기 특징이에요. 여기까지 구했는데 x의 제곱에 자 알파 베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2x 플러스 4는요. 선생님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서 우리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가 이렇게 곱해도 성립을 하는 거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요. 괜찮니? 요건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얘네 둘의 관계가 뭐냐면 요거의 두 분이 알파 베타니까요. 알파 베타 알파의 세제곱은 8이 돼야 되는 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요. 알파 베타는 또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가 되는 경우로 생각을 해서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애들을 다 구하래요. 그래서 구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뭘 구하셔야 되냐면 얘들을 차례차례 구해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봅시다.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 여기가 1, 1인데 이거 성립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구해봅시다.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구하면요. 얘의 제곱에다가 빼기 이게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4 빼기 해서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오나요? 얘도 아직 아니네요. 그쵸? 그러면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이 뭐가 나와 있는 거야? 얘가 8이 되는 거니까 16이요. 오! 얘가 드디어 양수인 애가 드디어 나왔어요. 그래서 3, 3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알파의 4제곱하고 베타의 4제곱을 구하면은요. 얘네들이 같은 상황을 한번 봐야 되는 거지. 얘네들이 같아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8알파,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8 곱하기 베타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8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8배를 해주면 뭐가 되니? 128이 되니? 128은 얘네들이 같지 않아서 n이 3일 때 아직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또 해봐야 돼. 알파의 5제곱하고 베타의 5제곱은요 뭐가 되냐면 8에다가 알파의 제곱, 8에다가 베타의 제곱이 되는데 얘는 8 곱하기 마이너스 4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니까 얘는 마이너스 32 그러니까 얘가 아직도 안 되네요. 얘는 음이 나와버렸으니까 얘도 안 돼. 그럼 알파의 6제곱하고 베타의 6제곱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알파 세제곱 8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64, 64니까 얘가 128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근데 알파의 7제곱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알파의 7제곱 플러스 베타의 7제곱을 봤더니 얘는 뭐가 돼요? 알파의 세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알파의 세제곱하고 알파의 4제곱 베타의 세제곱하고 베타의 4제곱 이렇게 봤더니 얘는 8 곱하기 얘도 8이니까 알파의 4제곱 플러스 베타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이거 다르네?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계산을 뭘 잘못했지? 근데 저는 처음부터 살짝 값이 달라요. 응? 제가 계산한 게 있는데 계산한 게 뭐가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저랑 계산한 건 달라요. 근데 저랑 계산한 게 달라요. 제가 채점을 안 했어. 모르겠어. 근데 n 아니야 선생님 뭔가 여기서 연산 미스한 것 같아. 채윤아 뭐가 나왔니? 저요? 저 풀이 과정 따로 써가지고. 근데 숫자가 그러니까 느낌은 비슷한데 정확히 뭐라 그래야 지 숫자의 뉘앙스는 비슷했어요. 답이 6이 아니에요? 답이 6이에요?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는데 알파의 4제곱하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저 8 알파 플러스 아니 근데 이게 왜 내가 128이라고 그랬지? 알파의 세제곱이 8이니까 근데 이러면 얘가 음수가 나오는데 여기 뭐가 잘못했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니까 얘가 몇이 나오니? 4 빼기 얘는 마이너스 4 맞는데? 근데 저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저는 2예요. 근데 2가 나왔어요? 네? A가 마이너스 2였어. 와. 이렇게 푸는
알겠지?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실적으로 아직 안 해서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완전히 달라졌네요. 근데 아예 반대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이걸 다 구해 보셔야 돼요. 네. 목표는요. 자, 얼른 줘. 자, 34번은 이건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가 나요? 네. 그래서 계속 이게 나올 때까지 n하고 n 플러스 1을 넣었는데도 같은 값이 양수인 두 개가 같은 값이 나오는 게 나올 때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5번은 어때요? 괜찮니? 네. 오케이. 36번 어때요? 괜찮네요. 37번? 괜찮네요. 넘어갑시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에 관련된 얘기인데 38번은 괜찮았나요? 네. 오케이. 39번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40번? 괜찮았어요. 저 40번 질문. 40번은 잘 알아두세요. 여기가 3월 모의고사 나왔었는데 23학년도니까 23년에 이걸 문제가 물어봤거든요. 24학년도에 24년 그러니까 지금 고3 너희들 선배들이지? 네? 선배들 1학년 때 이 문제가 쏟아졌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자,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도요. 자, 지금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2예요. 여기가 y축이 되는데 요 y축이 이렇게 붙어 있고 요 x축인데 여러분들 얘가 4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x가 1에서부터 y는 1에서부터 만나는 점의 좌표를 y는 n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한번 보자. 애들이요. 자, 뭐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2분의 x1 플러스 x2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가 보이냐면 x2는 항상 양인 거 보이니? 네. 얘가 n이 되면 여기에서 얘가 달라지잖아. 그렇죠? 이게 달라지니까 얘만 달라지는 거고 얘는 그대로 양인 상황이야.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니? 둘 다 양이죠. 둘 다 양이니까 언제까지 n이 1이어도 n이 2가 되어도 n이 3이 되어도 n이 4가 되어도 얘가 비록 0이지만 n이 1에서부터 1, 2, 3, 4까지는 이 값은 전부 다 그냥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되니까 얘는 대칭축이죠? 대칭축 2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구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요거의 합은 8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n이 5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5 이상일 때요. 5 이상일 때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n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x1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죠. x1이 음수니까요. n이 5 이상이 돼버리면 쟤들은 뭐로 나오냐면 마이너스 x1 더하기 x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 자, 한번 보시면요. x의 제곱, 저 이 근을 구합시다.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n이 될 때의 값이란 말이야. 그쵸? n이 될 때 값이니까 이걸 실제로 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하면 되지 않니? 이걸 넘겨서 근의 공식 막 하지 말고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얘가 양수니까 n이라고 하면 x는 2 뿔마 루트 n이요. 이렇게 가면 되겠지? 네. 괜찮니? 자, 그러면 자, 봅시다. 하나가 얘가 2배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는 2 플러스 루트에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올 건데 2 마이너스 루트에는요 마이너스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줘야 된다고.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사라질 거고요 2 루트 n인데 2로 나눠줬으니까 여기는 루트 n이요 이렇게 돼요. 괜찮니? 근데 루트 n인데 이 값이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 되는 거야? n이 어떠한 거듭제곱의 꼴입니다. 그런데 5보다는 크거나 같은 거듭제곱의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몇 개가 있어요? 3의 제곱에서부터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10의 제곱까지 8개가 있는 거죠. 괜찮지? 네.
8개가 있는 거니까 n이 보세요. n이 1, 2, 3, 4, 9, 16, 25 이렇게 나가는 거야. 괜찮지? 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1번 괜찮죠? 네. 42번도 그냥 가시면 되는데 판별식에다가 넣는 이거는 뭐 x축이 만나는 점의 개수하고 43번은 괜찮니? 네. 43번 이거 꼼꼼함이에요. 꼼꼼함. 판별식을 2개를 넣고서 자 봐봐 fx1하고 fx1하고요 fx2를 아니 fx1이래 fx하고요 fx 이렇게 잡았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되는 그러면 얘하고 얘 판별식 1, 2 둘 다 만족시켜주는 이 범위의 교집합을 구하셔야 돼요. 한 개씩 있을 때 이렇게 만족시켜주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 하나도 없는 거고 얘도 하나도 없는 거니까 이것들의 전부 다 얘는 얘대로 교집합 구하고 얘는 얘대로 교집합 얘는 얘대로 교집합이 되는 애들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개수가 똑같아지겠지? 괜찮니? 이렇게 가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4번 서부터 한번 쭉 봅시다. 44번서부터 46번까지는 어때요? 괜찮아요. 49번까지는 연점. 자 그러면 50번, 괜찮아요. 51번 연점. 괜찮아요. 죄송해요. 괜찮아. 얘들아 그런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했었던 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 여러분들은 되게 당연하게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봅시다. 자 51번 보시면은요. 51번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이렇게 요거하고 y는 2x 플러스 a하고 얘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 자 a의 좌표가 뭐가 되지? 네? A제가 점 a의 좌표가 1,8. 1이 되는 게 판별식 안 쓰고 보여요? 네. 네. 그렇게 가야 돼. 괜찮니? 네. 오케이. 그럼 괜찮아요. 자, 52번, 53번 괜찮니? 네? 아니요. 몇 번이요? 52, 53. 아, 몇 번, 몇 번, 몇 번? 전 52번에 한 번. 52번, 53번 둘 다 합시다. 참고적으로 이거 설명하면 자, 봐봐. x의 제곱하고요. y는 2x 플러스 k하고 자, 접하는 접점의 x좌표는 몇이야? 1이 바로 나와야 돼. 판별식을 안 쓰고도 자 봐봐. 이게 접점이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 거지. x의 제곱은 2x 플러스 k인데 이게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얘를 넘겼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0이 완전 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살펴보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게 마이너스 x의 제곱하고 4x 플러스 5하고 2x 플러스 a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넘기시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나요? 얘가 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럼 a의 값이 몇이 돼야 된다고? 6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갈 때. 자 그러면 52번 한번 봅시다. 52번은요. x 마이너스 k의 제곱 의 그래프하고 y는 2x가 k가 양이다 음이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얘가 이렇게 됐고 여기가 k입니다. 그래서 y는 x하고
x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얘들을 A입니다, B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을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얘가 C가 되고 얘가 D가 되는 거 이렇게 했어요. 자, CD의 길이가 6일 때 CD의 길이가 6일 때 상수 K의 값은 그러면 요 좌표하고 요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얘들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다가 x-k의 제곱이 x의 근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자 한번 봅시다. x-k의 제곱은 2x라고 보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의 제곱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x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나요? 넘기시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k의 제곱은 0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죠? 이거의 두 분이 알파 베타가 돼야 된다. 그러면 우리 그냥 하자는 대로만 봅시다. 알파 베타인데 이 길의 기울기가 6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괜찮니? 6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냥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야 되는 거야? 4 알파 베타가 6의 제곱이요. 얘가 6이니까요. 그치? 그러면 얘는 저 4에다가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k의 제곱이 36이요. 그래서 k 플러스 4를 날려주고 남겨주면 2k 플러스 1은 얘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9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괜찮니? 그래서 k는 4 이렇게 나오니? 응?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가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걸 설명을 할까 말까 하는 게 뭐냐면 봐봐. 요거 있죠. 이거를 이렇게 보면요. 이 결과가 뭐냐 하면 얘들아 이게 바로 나오기도 하거든요. 바로 나오기도 하는데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게 지금 요거를 요 이참수 fx라고 하고요. 여기가 이참수 fx 그 다음에 요거를 얘를 다른 색으로 한번 볼게요. 요 직선을 gx라고 봤을 때 fx 여기가 gx가 돼야 되는 거죠. gx가 되는데 우리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어떻게요? 자, fx가 있는데 gx 직선으로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항상 잘 하셔야 되는 건 이거의 차함수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차함수라는 건 뭐냐면 이걸 이렇게 잡아 끌어 내렸더니 자, 여기가 만나고 있으니까 0이 될 거고요. 0이 될 거라서 자, 이 생각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차함수, 특히 수투, 미적분에서 반정식이 나오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야. 여기가 이렇게 잡아 끌어져서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니? 이렇게 잡아 끌어서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문제가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형태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요거의 대칭축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요거의 대칭축 얘하고 요렇게 만나는 기울기가 같은 요거의 값이 얘가 k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요거의 길이는 이거의 길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죠. 이거의 길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요런 상황이 되는 거죠. 괜찮니? 그래서 요렇게 놓고서 k 플러스 1일 때 이렇게 놓고서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서로 같은 값이니까 k 플러스 1을 기준해서 여기가 3만큼 간 거니까 여기다 k 마이너스 2 집어넣고 k 마이너스 2 집어넣어도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53번 한번 봅시다. 53번은 너희들 다음 주에 화요일 날 뭐 하죠? 선모 보죠. 그렇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냥 적응하는 단계인데 너무 무심해도 안 되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산모 대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산모 산모는 원래 대비 안 하는 거예요. 네, 안 하셔도 돼요. 산모 대비 안 하셔도 되고요. 겨울방학 때는 그러면 우리가 겨울방학 때 저 비주는 안 했었지만 우리 산모도 다 풀어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도 과제로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 산모 대비 안 하나요? 산모 대비 안 하나요? 이렇게 하도 많아가지고 산모를 좀 대비해서 문제도 풀어주고 뭐 Q&A도 받아주고도 하는데 거의 중학교 과정이 많이 나오고 그걸 고등학교 과정으로 올리려고 애를 쓰니까 소재는 중학교 소재인데 내용을 고등학교에 올리니까 너무 어렵게 내요. 너무 어렵게 원래 기하 위주로 많이 내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산모 못 봤다고 수학 공부 그거 내신하고는 거의 연관관계가 없다 싶을 정도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당연히 수학 실력 자체가 좋으면 산모도 잘 보고 내신도 잘 볼 거잖아. 그런 연관관계인 거지 산모를 잘 봐야 내신을 잘 본다. 이거는 연관관계가 별로 없다고 봐도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3번을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경향이 있잖아. 경향이 조금 수학 문제가 우리나라 나 그것도 되게 웃기다고 생각이 드는데 유행을 좀 따라가거든요. 유행을 따라가요 진짜로요. 그래서 정확하게 2011년 전이지 14년 말에 수능을 시험 봤을 때 그때는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었으니까 이과 1등급 컷이 100점이었어요. 수능이요? 네, 수능에서 100점을 맞아야 1등급을 받았어요. 사본데. 너무 쉽게 알았네. 그렇게 생각이 들기가 쉬운데 그때 30번 문제가 역대급으로 어려웠어요. 근데 왜 근데 이거 100점 1등급이에요. 그런데 29번까지가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원래 시험을 봤을 때 1등급을 맞을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29번까지 다 30분 내에 다 해치운 거야. 그 정도로 쉬웠어요? 네, 그 정도로 쉬웠어요. 그럼 초상위권 실수하면 망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제일 미쳐버리는 게 98점 맞는 애들 있지. 어려운 거 다 맞추고 앞에서 1번 문제 틀리는 계산 거 있어요. 실수. 자,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30번 문제는 어려운데 시간이 70분이 주어졌어. 애들이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무슨 논술 문제 풀듯이 막 풀어가지고 답을 맞춰낸 거야. 알겠니? 그걸 맞춘 애들이 1등급이고 1등급을 받고 틀리면 못 맞은 거야. 1등급을. 너무 슬픈데? 1등급 컷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때 1등급 컷이 4%였으니까 4% 이상 되는 학생들이 다 맞췄다는 얘기야. 사고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문과생들은요 모든 시험이 이랬어요. 모든 시험이 29번까지는 아주 쉽고요. 30번 문제가 아주 어려웠어. 아주 어려워서 괴로웠는데 그 30번 문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런 거야. 53번 같이 격자점 세는 문제가 계속 나왔어요. 근데 격자점을 세도요. 어떤 격자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로그 배웠죠? 로그 곡선에 이 안에 격자점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 정사각형들의 개수를 구하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그때 진짜 가락했던 게 제일 가락했던 게 뭐냐면 정사각형들을 다 이렇게 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얘가 이렇게 뒤틀려 있는 애들도 다 세야 되고 심지어는 얘가 이렇게 삐뚤어 되어 있는 애들까지도 있었어요. 루트 2인 애들, 루트 5인 애들 이런 것까지 다 구했었어야 돼. 그래서 답이 막 600 몇십 개 막 이렇게 되는데 그걸 세고 네, 앉아있어요. 하나씩 다 셌었어야 돼. 그걸 70분 동안 세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은 그 당시에 이런 문제는 진짜 의미 없다. 너희들 고생시키는 문제다. 이렇게 했는데 개념은 되게 좋은 문제야. 봐봐. 53번 같은 거는 사실은 개념이 되게 좋은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문제를 한번 풀어드립니다.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요. 아까랑 똑같아요. x 플러스 2가 만나는 거니까 얘네들의 교점을 구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네? 이런 미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있잖아요. 요렇게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얘들아 봐봐. 이렇게 하자. x의 제곱 그래프식에다 넣읍시다. 그러면 4에다가 넣으면 루트 5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럼 x 값은요. 2 마이너스 루트 5이거나 2 플러스 루트 5. 그러면 얘가 2가 되면 마이너스 얘는 2점 몇몇몇이 되니까 0점 몇몇몇몇. 자, 이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교점의 좌표는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1이 있을 거고요. 1이 있을 거고요. 2가 있을 거고요. 3이 있을 거고. 자,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지? 2점 몇몇이니까 4점 몇몇몇몇에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4가 여기 있을 거고요. 그지? 4가 여기 있을 거고요.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거의 정확한 값이 뭐인지는 모를 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어디에 위치에 있나를 위치를 알아봐라 이 얘기야. 위치가 하나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거고요. 하나는 뭐하고 4하고 5 사이에 있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를 세냐면 이걸 세는 거야. 거기에 내부에 있는 애들이니까 둘레에 있는 애들은 아닌 거죠. 둘레에 있는 애들은 아니까 직선의 경우 생각하면요. 요 높이가 0을 넣었을 때 얘가 2가 되고 그럼 얘가 3이 되고 얘가 4가 되고 얘가 5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될 거고 4를 집어넣으면 얘가 6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생각을 하라는 얘기지. 0을 넣었더니 요 값이 1이에요.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겹쳐점은 하나도 없죠.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넣어봅시다. 1을 넣었더니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1이 나왔네. 요게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니까 이 사이에는 0, 1, 2 세 개가 있는 거죠. 자, 2를 넣어봅시다. 그러면 여기 대칭축이 2분의 3이니까요. 요거의 값도 똑같이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돼야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이 아니면요. 0, 1, 2, 3 이렇게 4개가 이렇게 겹쳐점이 존재할 거고 자, 3을 집어넣고 4를 집어넣고 이것까지도 마저 다 이런 식으로 구해서 알겠지? 그래서 요 정도면 그래도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왜? 개념적으로 근이 교점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걔들을 실제로 구하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가면은 한번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될 거니까 이 정도 괜찮은데 이게 막 의미 없이 막 아니 이게 막 120 몇 개 막 근데 얘 10년 전에 그렇게 문제가 나왔었어. 요즘은 안 그래.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어준 이유가 이거야. 최근 2, 3년 동안 다시 이 문제가 나와. 고3들한테 이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처럼 미친 그러한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꽤 알찬 문제가 나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서 그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해야 되는지 누가 위에 있는지 누가 밑에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허무맹랑하게 막 집어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놓고 계산을 해라. 이런 문제가 최근 한 2년 전부터 계속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너희들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걸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근데 그래 봐야 너희들 2차 함수 아니겠어? 2차 함수로 직선? 그래 봐야. 그래 봐야. 알겠니? 그래 봐야. 니네 선배들은 로그 함수에다 놓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겠지? 맞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또 뒤에 문제 한번 봅시다. 54번 어떤가요? 괜찮았지? 괜찮아요. 오케이 훌륭한데 55번은 어땠어요? 괜찮았니? 네. 저번에 시험 문제 있습니다. 아, 이거 오케이. 문제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풀어봤어요. 네네네네 잘했어요. 57, 56번은 괜찮을 거고 그죠? 네. 57번 괜찮을 거고. 네. 58번 괜찮았니?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9번은 어땠나요? 괜찮았어요. 잘했어요. 자, 60번, 괜찮았어요. 61번 안 괜찮았어요. 한번 봅시다. 두 양수 PQ에 대해서요. 자연수 M이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켜준대요. 0하고 3까지는요. fx의 최소값이 m이고 최대값은 m 플러스 4고요. 얘가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킬러 문제로 맨 끝에 문제로 나올 거예요. 이 정도 수준 문제가. 그런데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양수 PQ예요. 양수 PQ니까요. 얘가 P도 Q도 양수가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돼야 되겠다. 요 생각은 드는데
0에서부터 3까지 fx의 최소값이 자 그러면 우리 이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거야. 0에서부터 3까지 최소값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항상 이런 경우 우리 축을 생각을 해야 돼. 대칭축이 있죠. 대칭축이요. 요 속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지. 대칭축이 P가 돼야 되는데 P가 3보다 크거나 작느냐에 따라서요. 우리 0에서부터 3까지는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이때의 최소값은요. 이때의 최소값은 구간이 0에서부터 3까지니까 얘는 FP 즉 Q의 값이 돼야 될 거고요. Q가 최소값이 돼야 될 거고 이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렇게 나가면 최소값이 얘예요. 최소값이. 그치? 근데 0에서부터 5까지 확장을 했을 때 이게 문제죠. 얘가 더 확장이 되면 최소값이 내려가겠죠. 괜찮지? 네. 아 그러니까 얘가 돼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되겠네. 그치? 이 생각이 들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을 어떻게 잡아주셔야 되냐면 최대값이 지금 얘인지를 몰라요. 이거는 일단 무조건 생각이 안 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러면 최대값이 F0인지 F3은 아니죠. 근데 얘가 지금 이 상황에서 F3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언제요? 얘가 대칭축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P가 뭐가 되냐면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P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 최대값이 이번에는 얘가 돼야 되겠네. 최대값이. 자, 그래서 우리 이 상황에서 보면요. Q가 M인 거는 이 상황에서는 최소값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케이스 분류를 나눠주셔야 되겠네요. 케이스 분류를 나눠주셔야 되겠어요. 케이스 분류를요. 자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P가 자 가운데 2분의 3을 기준으로 해서 2분의 3과 3 사이에 있다고 하면 여기다 다 이퀄 넣어줘도 되고요. 다 이퀄 넣어줘야 되는데 최소값은 뭐일 때야? 당연히 FP일 때니까 이거는 Q가 M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자 P가 이쪽에 있을 때 최대값이 F0니까요. 최대값은 F0요. 최대값은 F0요. F0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한번 봅시다. F0 값이 몇이죠? F0 값이 P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얘가 M 플러스 4가 돼야 됩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괜찮지? 이러고 봤더니 얘가 P가 돼야 되는 거죠. Q랑 M은 같은 거니까. 그럼 P가 2가 되면 요거는 오케이네요. P가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요걸로 확장을 해서 생각합시다. 이번에는요. 자 봐봐. 0에서부터 5까지가 되는데요. 0에서부터 5까지를 생각을 했을 때 자 보시면 0에서부터 3까지가 되고요. 요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5까지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얘가 큰지 이게 보이시나요? 누가 커요? 5인 게 보이시나요? 네. 근데 얘가 3에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P가 3에 가까우면 이쪽이 더 먼 거 아니야? 네. 그쵸? 예.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쪼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5하고 0이 가까운 경우를 생각을 해서요. P가 2분의 5인 경우를 생각을 해서 P가 지금 2분의 3에서부터요. P가 2분의 5 사이 요쪽에 있으면 최대값은 F5가 되는 게 맞아요. F5가 되는 게. 괜찮지? 네. 네, 그래서 자 지금 상황에서는 P가 2가 P가 2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은 저 2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값이 뭐가 나와야 돼 얘들아? 4m이 나오는 요거를 마저 확정을 지어주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는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B의 값을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2분의 3을 잠깐만 선생님 또 실수했다 2분의 3에서 얘가 이쪽에 가 있으면 뭐가 돼야 되는 거지? 2분의 3에서 3 사이에 있는데 2분의 3에서 2분의 5 사이에 있으면 F5가 커지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분의 5하고 P가 3 사이에 있으면 이쪽에 쏠려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돼서 P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0에서부터 5까지의 거리가 0이 더 머니까 F0가 최대값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구한 게 P가 너희들이 보인다고 하는 건 P가 2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P가 2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안 구해지면 이걸로도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계속 맞는 얘기니까 알겠지?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네. 자, 62번은 여러분들 잘 하셨을 텐데 62번은 시험에 미친 듯이 잘 나와요. 알겠지? 62번은 시험에 미친 듯이 잘 나온다. 자, 비주야, 63번은 잘 풀었니? 네. 오, 잘 풀었어요? 네. 훌륭한데? 잘했네. 이렇게. 깜짝이야. 지금 63번 잘 풀었어요? 잘못 풀었어요. 다음 시간에 63번부터 나갈게. 알겠지? 다음 시간에 그러면은 이거 숙제를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저희 월요일에 수업이니까 월요일에 바로. 근데 우리 일요일에 한 번 더 수업을 하잖아. 맞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경우의 수는 어찌됐든 선생님 봤을 땐 경우의 수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갑시다.